자, 사건 10번째 시간인데요.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요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은 이제 이번 시간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수사지 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지 건의라는 게 경찰하고 검사의 그 의사소통 통로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하다가 잘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검사한테 이제 수사지 건의를 해서 그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거는 뭐 전화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수사 지휘 내용이라든지 명백히 해서 사건 처리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수사지 건의라는 서식을, 건의서라는 서식을 사용해서 하면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 구속할까요 말까요 할 때는 신병에 대한 거라 이제 신병지 건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송치하기 전에 좀 헷갈려서 기소견을 할까요? 뭐 불기소견을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 송치전 지휘건의, 이렇게 송치전 지휘건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각 단계마다 제한이 없습니다. 궁금하게 했으면은 그 지휘건의를 하는데, 지휘건의를 할 때 구속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속 요건이 주인도 중위위라고 그랬죠. 해가지고 주인도 중위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경찰이 판단해서 그 경찰 수사관님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나는 구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줘요. 구속하고자 한다, 불구속하고자 한다, 불구속 수사하고자 한다. 여기서도 송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지휘건의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의사 표시를 해줘야, 의견 표시를 해줘야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은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이게 지휘 건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압수수색 검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 영장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체포할 때는 그 체포영장이 원칙이죠. 강제처분, 강제처분 법정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처분 영장주의 이렇게 되는데, 영장이 원칙인데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하려면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원칙이에요.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원칙인데,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언제 신청하느냐? 정황이 있어야 된다. 정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최소 필요한데 원칙, 필요성. 이거 꼭 이 압수물이 그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비례성이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황. 그 다음에 그, 범죄 사실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압수할 물건이 범죄 사실하고 관련돼 있는 거, 수사 목적, 증거 확보하는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그 증거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고 발부해서 하는 거고, 압수 대상은 증거물, 몰수물, 정보 저장 매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증거물은 증거로 사용하는 거고, 몰수물은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이것을 이제 강제로 뺏겠다는 거죠. 사람을 A가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러면 그 칼은 증거물이 되면서도, 사람을 살해한 증거물이 되면서도 칼은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걸 돌려주면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 찌를 수도 있으니까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 그 사람의 소유일 때 뺏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A가 B를 살해했다면은 자기 칼이니까 뺏으면 되겠죠.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B하고 다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그 주변에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꺼내서 음식점 칼로 B를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 칼은 음식점 건데 완전히 뺏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음식점에서는 칼 하나 뺏긴 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몰수물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 완전히 몰수해야 되는지 아닌지 대상인지 그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압수 대상은 증거물하고 범죄에 이용된 물건,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이게 이제 형법에 나오는데 나중에 압수수색 부분에 가서 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 요즘은 대부분 그 저기 정보 그 USB라든지 컴퓨터 외장 하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USB라든지 이런 데 저장을 하자 그 안에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저장을 하는데 그 정보 저장 매체 이것을 압수할 때는 그 형사정법에는 그 범위, 출력 범위 그 확인하려는 그 기간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전체 다 들고 오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 가가지고 그 내용물 중에 찾으려는 부분만 핀셋처럼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 내용을 그 부분만 복사하든지 출력을 하든지 그게 힘들면은 정보 저장 매체를 다 들고 와서 그 그것을 이제 그 저기 안에를 검색을 하는데 그때는 그 제출한 사람을 참여시킨다든지 관련자를 참여시킨다든지 그런 절차가 그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이제 판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뭘 수색하는 거예요? 신체, 그 압수 대상은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을 찾으려고 어디를 수색하는 거냐? 신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 밖의 장소라든지 그 사람의 칼, A가 B를 칼로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칼이 그 사람의 집에 있으면 집으로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몸에 소지하고 있으면은 신체를 수색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방 안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 가방을 수색하려고 하는 거고 해서 압수물이 증거물이나 몰수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수색 대상이 되는 거죠. 신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 등 물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밖의 장소,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창고 이런 것들, 외진데 창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원래는 압수색 검증 영장을 가지고 압수색하는 게 원칙인데 영장이 있어서 가는 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규정이 있죠. 어디나 다 예외가 있는 거죠. 이것 여기서도 영장이 원칙인데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예외가 있듯이 그러니까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압수색 검증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형편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영장 없이 압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물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겠죠. 범죄 사실로 관련된 거 해가지고 그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압수색 검증해가지고 그, 그 압수물을 계속 증거물로 사용하려면은 48시간 이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그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환해줘요.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거물로 사용하지 않을 거면 반환해 주면 돼요. 증거물로 사용할 거면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압수색 검증 영장이 법원에 접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환하는 거, 증거물 반환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타인 주거 등 피의자 수색이에요. 피의자 수색. 그 이 사람을 그 추적하다가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른 집이니까 안 되네 그러고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영장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집에 들어갔는데 추적하다 다른 집에 들어갔는데 언제 다른 집을 뒤지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법원에 가서 수색영장 받아오겠어요. 그럼 바로 그 법원에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타인 주거 등 피의자 수색인데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할 때는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 보여주고 도망갔다 면 추적하다 다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는 수색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수색영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체포영장 발부받은 A라는 사람이 A를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A라는 사람이 그 김한무기네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수사관이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체포영장 충분히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니 체포영장 이미 받았으니까 수색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타인 주거죄 그런데 수색영장 없이 가서 체포영장만 가지고 가서 수색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체포영장 가지고 추적하다가 이 사람이 타인 주거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수색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체포하는 건 맞는데 그저 수색영장 없이 체포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다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은 그건 이제 긴급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별도의 수색영장을 받아야 된다. 체포영장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여기 타인 주거 등 피의자 수색 그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돼가지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다른 집 수색할 때는 긴급할 때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색영장을 별도로 받아라. 이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신고받고 출동을 했더니 범인이 이미 도망갔다든지 체포를 못 하는데 증거물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장인데 언제 가서 또 영장을 받아오겠어요. 그냥 그 압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굳이 사안을 보니까 꼭 체포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에요. 체포할 정도는 아니에요. 현행범 체포겠죠. 현장이니까. 현행범 체포할 정도는 아닌데 증거물은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그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무조건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으니까는 뭐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게 없죠. 그냥 압수한 그 시간으로부터 실무상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 압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 청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 체포 현장에서는 그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하든지 돌려주든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돌려주더라도 무조건 사후영장을 신청 청구해야 된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의동의 하듯이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듯이 임의 제출도 이렇게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한테 하는 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한테 스스로 받는 거예요. 스스로 받는 거 임의 제출. 아니면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은 피의자라든지 그 사건 관계인이 떨어뜨리고 놓고 간 물건은 영장에 의하지 않냐고 압수할 수 있다 해서, 이 1번 해가지고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 이것은 판례를 보면은 그 뺑소니 교통사고 이런 거에 현장에 범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현행범도 아니죠. 그 범행 중, 범행 직후 하는데 범행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출동을 했으면은, 바로 출동을 했으면 범행 중, 범행 직후가 될 텐데, 대부분 보면은 한두 시간 있다 출동했다든지 그 다음날 갔다든지 그러면은 범행 중, 범행 직후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항을 이용해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꼭 임의 제출하는 사람이 소유자라든지 소지자라든지 보관자 셋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되지 않는데 임의 제출을 받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불법 압수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조사 다 했어요. 이제 조사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진술 조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의 제한이 없어요. 그 혐의 수사관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사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조사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그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는 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썼어요. 수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상급자한테 하는 거예요. 소속기관 상급자. 만일에 내가 저기 6급인데 내가 주사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된 사람이 나 위에는 나보다 내 부서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나한테 보고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지만은 내가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상 결과를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해가지고 송치하기 전에 내가 수사 결과 보고한 게 이게 맞나? 이게 좀 미심쩍은데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수사지휘 건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병지휘 건의라고 그러고 이것은 송치전 지휘 건의라고 그러는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수사지휘 건의를 해가지고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는 거죠. 의견서, 수사 결과 보고서는 그 소속 그 결과 보고서니까는 이게 다 날짜 순으로 편철되는 거예요. 날짜 순으로, 발생한 날짜 순으로 쭉 편철되면서 기록이 형성해 나가는 건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그 가장 그 마지막에 쓰네요. 마지막에 쓰니까는 편철도 날짜 순으로 가장 뒤에 붙겠죠. 해가지고 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검사한테 이제 의견서를 쓰는 거예요. 의견서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견서라는 것은 그 검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검사한테
이 수사 결과 보수 내용이나 의견서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겠죠. 형식만 다를 뿐이고 해가지고 기소 의견이다, 불기소 의견, 기소 중지 이송이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의견서는 검사한테 보여주는 거니까는 검사가 빨리 볼 수 있게 의견이 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는 거니까는 이것을 빨리 볼 수 있게 날짜상으로는 수사 결과 보고서보다 늦게 작성했지만은 검사가 빨리 볼 수 있게 이것을 이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끌어다가 이 앞에다가 의견서를 놓는 거예요. 이 앞에다 의견서를 놓습니다. 검사가 빨리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송치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데 송치할 때는 여기 이제 사건 송치서라고 이게 기록 목록이에요. 기록 목록 하나 써놔야 껍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송치서를 쓰고 증거품이 있을 경우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이 사람이 휴대폰으로 구급대원 때렸다 그러면 그 구급대원 때린 그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러면 그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 보관할 수도 있고 또 휴대폰 말고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뭐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상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보관 같은 거는 증거물이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저기 그물을 압수했는데 그물이 엄청 크잖아요. 그걸 차에 싣고 검찰청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검찰청한테 보관할 데가 없겠죠.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송치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송치, 보관, 폐기, 환부, 과환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압수수색할 때 이 부분에 말씀드릴 때 이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는 압수물을 검찰청으로 같이 보내는 거고 보관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하기 불편한 거, 운반하기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운반하기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검찰청까지 꼭 끌고 가지 않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보관한 상태로 송치한다 그런 말하는 거고 폐기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상할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송치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아니면 검찰에서 없앤다든지 해가지고 폐기하는 걸 말하는 거고 환부는 증거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환부라는 것은 증거물로 사용할 것을 구급대원을 휴대폰으로 폭행했다고 그러면은 그 휴대폰을 증거물로 법정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증거물이 돼야 되니까는 휴대폰을 완전히 돌려주면 안 되겠죠. 증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환부, 가짜로 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증거품 처리 방식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날짜 순으로 쭉 편철이 돼가지고 수사 기록이 완성돼서 이렇게 송치하는데 기록 편철 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사건 송치서 이 기록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송치서 표지니까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압수물이 있으면 압수물은 중요한 거니까는 그 다음에 이 압수를 하면은 압수조서를 작성해요. 여기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듯이 압수했다는 그 경위를 나타내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서는 기록 사이에 끼어 있겠죠. 날짜순으로 편철하니까는 날짜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압수조서 내용에 압수 목록이 붙어 있어요. 압수 목록 어떤 것을 압수했다는 압수 목록을 두 부 작성해서 한 부는 조서와 같이 기록에 편철하고 한 부는 뺏긴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뺏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가 날짜 순으로 중간에 편철돼 있을 텐데 그 조서 목록을 그 조서를 앞에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총목록이라는 서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서 목록을 압수 목록을 그대로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압수물 총목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록 해가지고 이 뒤에 있던 이 날짜 순으로 편철된 것들을 전부 다 기록 목록에다 이걸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썼잖아요. 나중에 썼어요. 그렇지만은 검사한테 보여주는 거를 앞에다 붙인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맨 앞에다 기록 목록 뒤 의견서.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인지 보고서, 고소고발장 이것들 여기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날짜 순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날짜 순으로 쭉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릴게. 여기 의견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지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송치전 지휘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수사 기록이 송치하기 전에 검사한테 갈 때는 기록 목록을 작성해서 가야 돼요. 기록 목록을 작성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기록 검토하는데 목록 없이 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는. 그런데 이 의견서를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데 의견서가 몇 페이지 될지는 미리 모르잖아요. 의견서가 한 페이지 되면 다행인데 두 페이지가 될 수 있고 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고 10페이지, 100페이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수사지휘나 건이나 체포영장 신청할 때 기록 목록을 미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의견서가 몇 페이지 될지 모르니까 범죄인지 보고서 고소고발장 앞에 오는 의견서가 몇 페이지 될지 모르니까 여기 페이지를 매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의견서는 무조건 한 장으로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100장이 돼도 한 페이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1-1, 1-1-100 하면 한 페이지가 되겠죠. 그 뒤부터 인지보고서, 고소고발장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리 기록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인지보고서는 처음에 범죄정보 입수했을 때부터 범죄인지보고서 쓰고 할 수도 있어요. 범죄인지보고서 쓰고 할 수도 있어요. 내서 단계를 거치면은 이런저런 조사가 돼 있으니까는 바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덜커덕 범죄인지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표시해 놓은 것은 범죄인지 보고서는 이렇게 이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거 처음에 정보 입수했을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조서 받으면은 좀 더 명확해지니까 이때도 쓸 수 있고 피의자 신문하면 완전히 명확해지겠죠. 이때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실무상으로는 원칙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수사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좀 범죄 사실이 불명확하니까는 가급적이면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명백히 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 명백히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범죄인지 보고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한 날 범죄인지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썼다 그러면은 같은 날짜에 범죄인지 보고서 쓰고 앞에다가 범죄인지 보고서는 앞에다 편칠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좀 날짜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고소고발장은 날짜하고 맞죠. 이거 접수하고 시작되니까. 인지 보고서는 그 중간에 다른 서류들이 껴 있다고 하고 이제 피의자 신문조 뒤에 있다 그러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날짜를 같이 해가지고 앞에다가 기록 앞에다가 인지 보고서 편철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가지고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사 처음 하시는 수사관님들은 이렇게 개요부터 한번 발생부터 송치까지 개요를 보신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보는 게 이해도 더 빠르고 또 수사 업무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구나. 다음에 어느 단계를 거쳐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